그런데 다산의 입장과 주자의 입장은, 주자는 효행을 행하려는 굳은 마음만 있어도 효로 볼 수가 있다. 다산은 1000번, 10,000번 그런 마음 먹어봤자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건 무효다. 이 논리가 바로 다산입니다. 그 다산은 신학적 논리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효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일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논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품만 가지고 안 된다.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명자에 나오는 이야기, 뭐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 중용에 나오는, 대학에 나오는, 시경,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산이 생각했을 때 주자 이론이 맞다. 일단 언급을 안 해버려요. 뭐 그건 주자가 이미 다 해놨으니까 좋다. 그런데 방금 이런 식으로 자기 견해와 다른 것들에서 전부 논어 고금주라는 책은 논어를 40권으로 재해석했어. 근데 이름도 또 다 달라. 다산은 논어는 논어 고금주라 그러고, 맹자는 맹자 요이라 그러고, 서경은 메시 서평이라 그러고, 전부 다 이름을 이렇게 달리 써요. 자기 또 아이디가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러면 참고 글 해석을 다시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인이다. 논어의 인자가 몇 번 나와요? 113번인가 나온다고 그러죠. 아무리 할 일 없다고 내가 인 세고 안 적겠어요. 세고 안 적겠어요. 보통 이야기가 한 113번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인이 공자의 중심사상이야. 그러니까 인이 뭐냐? 이거야말로 경학에서 최고적 또 관건입니다. 인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공자는 인은 이냐라. 맹자도 보면 인은 이냐라. 더 해석이 없어.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맹자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끝나. 왜? 공자, 맹자 시절은 경을 해석을 필요가 없어. 공자가 말하는 것이 인이고 공자가 행하는 것이 인이요. 보면 돼. 자, 공자 돌아가시고 맹자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책만 남아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그럼 인은 뭐냐?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게 이제 경학이 탄생해야 되는 과정이야. 공자, 맹자 시절에는 이걸 설명할 이유가 없어. 공자는 말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건 다 인이고, 맹자도 마찬가지고. 그건 성현들이니까. 필요가 없는데 이제 100년, 200년 지난 맹자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공자도 그림자도 안 보이고, 책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는 뭐냐? 이게 이제 경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걸 또 주자가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주자도,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냐는 거야. 얼마나 멋지게. 인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6자래.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글자 6자래 해석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다. 누가 손을 댈 수도 해석해 놨어. 한번 보세요.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다. 인이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태계 율곡선생 여기에 한마디도 안 했어. 너무 옳소. 어이구 주자 선생 옳소요. 그런데 이 다산이라는 영감이 나왔고 사랑 이치 똑같은 소리. 사랑 이치가 눈에 보이냐? 손에 잡히냐? 마음의 덕이 뭐란 거냐? 마음의 덕이. 이렇게 경험을 해석하다 보니까 실천과 행위는 나오지 않고 이런 관념의 세계에서 관념의 유의로 끝난다. 이게 지금 다산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석해요. 사랑의 이치가 뭐예요? 사랑의 이치가 뭐야? 여러분 설명할 사람 있으면 한번 해봐요. 사랑의 이치가 도대체 뭐냐? 마음의 덕이 뭐냐? 이렇게 이는 다산한 거는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글자대로 다산 해석으로. 봐라. 글자가 이는 뭐야? 이는 사람이 둘 아니냐?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둘이요.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면 그게 인이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자 간에, 군신 간에, 사제 간에 전부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인데 나하고 이제 도리하고 두 사람이다. 도리 내게 최선을 다해주고 내가 도를 찾으면 그 인이야. 인이 성립이 돼버린 거야.
부부간에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줘. 그러면 인이야. 군신간에, 사제간에, 형제간에, 남녀간에 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인지제의 선의인이라 두 사람 사이에 상대방을 위해서 잘해주면 이다. 이인지제의 내가 안 써요. 이인지제의 선의인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 잘해주면 그게 인이다. 뭘라고 이렇게 어렵게 가지고 해석 안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지. 사랑은 있지 마음을 뜨기 뭐냐. 이 자체로 어때요? 사랑은 있지 마음을 뜨기도 하면 그거 어쩌던 거냐 그런 게 그게. 글자들에도 그러니까 의는 뭐냐? 다산은 의도가 좋더라. 이게 아까 내가 다산의 글자 뿌리를 잡는다고 했잖아.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요 앞에 보는 차갈 선자로 보는 거야. 선자로 보고 요건 밑에는 아로 본 거야. 선아. 자기 자신을 최고 선으로 만들어준 게 의다. 이건 남이 만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자기 의리니까 자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고 선아알 의라. 나를 최고로 착하게 해주는 것이 의다. 그럼 덕은 뭐냐? 덕도 글자로 봐버려요. 글자로. 다산은 글자도. 여기서 뭐냐? 이건 덕자가 보세요. 덕. 덕이라는 글자는 말이죠. 이 두 인변, 이것은 행이라는 글자다. 요것은, 나의, 오지, 직심. 요건 직으로 보고, 요건 마음으로 본 거야. 행, 오지, 직심. 나의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덕이다. 글자로 풀어버린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냐, 거예요. 글자 자체가 행, 오지, 직심이라. 나의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주면 그것이 덕이다. 이런 식으로 다산은 정말로 행동이 없는 논리, 행동이 없는 사상, 행동이 없는 철학은 일체 다산의 학문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거의 추조와 대립이 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 하여튼 주자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전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사상에 저는 보통 정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산 학문의 명제는 글자 5자입니다. 천하부이구라. 온 세상이 부패한 지가 이미 오래됐다. 다산 학문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글은 어디서 나오냐? 다산이 흑산도에 계신 자기 중형이가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형님, 이 세상은 온통 썩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타락되고 이렇게 부패했는데 우리 둘이는 귀양이나 살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썩었습니까? 나와요. 이 온 세상이 부패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태초에 부패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공자, 맹자 때도 그렇고 그 후로 여순시대라고 하는 인류 이상사에도 부패는 있었어. 아주 그럼 정확하다. 천하부이구라. 온 세상이 썩은 지가 이미 오래됐다. 여기서부터 다산 학문은 출발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그럼 두 가지죠. 얼마나 썩었냐를 다산 모든 학문은 얼마나 썩었냐를 나열하는 거예요. 몽심서를 보나 경세표를 보나 사서오경을 보나 얼마나 세상이 썩었는가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증요법에서 하나하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놈 이렇게 해야만 이 부패와 이 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다산 어디 뭉뚱그려서 다산 학문을 설명하자면 그렇게 된 거죠. 썩었다. 뭐 썩기만 했냐 다산을 했냐. 천하뿌라니 불능시자라 천하가 썩어 문드러졌다. 란자를 써. 란. 부란. 천하뿌라니 불능시자 천하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천하소위 불능시냐라. 천하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어떻게 이걸 새롭게 할 방법이 없다. 썩을 뿌 문드러질라냐. 썩어 문드러져. 이게 다산이 쓴 용어도 아니야. 국어사전 찾아보면 불안이라는 게 옛날 사기도 나고 다 나오는 소리예요. 불안.
썩어 문드러졌다. 좀 우리가 들으면 좀 야박하지만 한문 원본에 나오는 소리예요. 썩을 뿌 문드러질란. 썩었다는 것은 좀 겉으로 썩은 거고 문드러지면 속에까지 파고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그게 불안해요. 그런데 바로 이 썩어 문드러진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다사는 처방을 세 가지를 낸다고. 1. 그래서 정신을 바꾸자.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교과서 개정이야. 요새 같은 교과서 개정. 사소오경을 뜻대로 고치는 작업이 바로 정신을 바꿔야. 인간의 마음을 바꿔버리자. 관념의 세계에서 행위의 세계로 끌어내려주자. 교과서를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이 교과서지만 그 시대는 사소오경이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바로 다산의 경항은 바로 이 정신혁명을 위한 인간의 마음 자세를 바꿔주는 위해서 교과서를 개정하잖아. 그래서 사서오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240권으로 고쳤어. 다산의 저서가 500권이라고 하잖아요. 절반 가까이가 이 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산은 뭐 목민심서 경세 빼갖고 뭐 사실 다산은 경세 빼면 목민 그 말이다 말. 본질은 여기다 본말. 경서가 본이다. 본을 통해서 인간 심성 마음을 바꾸고 정신 자세를 바꾸고 행위 철학으로 바꿔 넣고 나서 법도 필요하고 제도 필요한 것이지 마음 자체가 틀리면 법을 만들 못하고 제도를 만들 못하냐. 경서협회 몸수는 법에 관계된 거거든. 기본적으로는 정신은 교과서야. 그래서 다사는 손을 댄 거예요. 유배 가서 먼저 손댄 거예요. 경을 손댄 거야. 그리고 경서협회는 유배 마지막 무렵에 경을 다 알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경세서라고 하고 경세학이라고 해서 경세협회, 목민서, 후문서 이런 걸 손댔거든. 근데 뭐 딱 순서가 다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1표 2서 사서오경은 이지숙이 나를 닦고 내 인간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서오경을 내가 연구한 거고 1표 2서는 이지 뭐 천하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데 그게 위의 것은 본이고 아래 것은 말이다. 그래서 본말을 구비해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다 자기 자서전을 설명을 해놨거든. 그래서 바로 이 정신혁명 교과서 개혁을 위해서 방금 말 이런 식으로 다 교과서를 주자의 논리가 자기 논리에 배치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주자는 나쁘냐? 이것도 그럼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자는 아까 말한 대로 1130년, 130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1200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주자 입장에서는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일원화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762년이니까 한 700년 지나고 보니까 주자 논리 갖고는 그 시대를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산이 새로운 경학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봐야지. 주자는 나쁘고 다산 옳다 그러지 않아. 다산도 그 시대 살았다면 그렇게 하고 말았으라고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옳고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이렇게 볼 거야 아니라 그 시대에 살 때를 그 시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자의 논리는 지금도 주자의 논리가 맞는 거 있거든. 마찬가지잖아요. 공자 논리 지금도 맞는 것도 지금도 보면 공자 논리가 다 맞는 거 알아. 또 시대가 변하면서 또 좀 윤색을 해야 될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사소경을 전부 뜯어 고쳐서 정신혁명의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 자신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소경을 뜯어 고친다. 교과서를 바꿔놓는다. 두 번째가 이 번째가 이제 법제 개혁입니다. 정신혁명을 하고 나면 두 번째가 이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자. 법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 개혁된 정신을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다. 이걸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서협표 같은 거 보면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신아지 구방이야. 우리 오래된 나라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법, 지방자치법, 지방법, 뭐 관료, 관제, 군제, 무슨 세금 제도, 병역, 관계 이런 모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은 토지 제도인데 토지 제도를 좀 뜯어 고치자.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서 저 정신에 맞는 제도로 보완해 줘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는 말이야. 이것도 개판. 이것은 더 개판. 아까 말씀대로 그저 토목건설에서 파헤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려먹고 이것도 틀려먹고. 마지막 세 번째 다산은 아무리 정신혁명이 되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서 살기 편하게 해줘도 기술 개발을 통한 국부 증진이 없으면 나라는 안 된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부를 증진해야 된다. 병기를 개발해야만 무기가 안고해서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고, 농기를 개발해야만 농업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농사를 편히 지을 수가 있고, 뭐 있잖아요. 의술을 개발해야만 질병의 고통으로 벗어나고 생명이 연장되고, 모든 것이 기술이다. 그러다서는 경제협회 보면 하나 정부 부서를 하나 만들자, 기술개발청을 하나 만들자. 요새 같으면 다산은 그때 이용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를 보면 기술개발청. 우선 그 이용감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특히 요새 같으면 후진국에서는 선진국 기술을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벌써 다산은 그때부터 세계화 마인드를 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우선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그걸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자. 그게 이용감이라는 신설 제도를 만들자. 이게 성리학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명나라가 없어지고 청나라가 들어서가지고 명은 문명국가고 청은 떼놈들, 만주족의 정말하면 국가다. 저것은 상대할 나라가 못 된다. 저것은 야만족이다. 그래서 명나라가 없어져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도록 숭명사상, 명나라만 숭배하는 사상이 조선천지에 쫙 깔려 있어요. 맹세기 유자라고는 또 거기서 그런 생각 가지면 그 동네에서 행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청나라에 가서 기술을 도입하자. 그런 쌍놈들에게서 어떻게 기술을 켜봤냐. 결사 반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아까 연암 박전이다, 초정 박제가다, 담원 홍대영 이런 분들은 북학주의를 주장하고 청에서 기술을 도입한다. 여기에 다산은 동조하면서 중국에서 특히 청나라에서 기술,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 문명을 우리가 제대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과거해야 된다.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다산의 기회론이라든가 여러 글이 보면 아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졌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하자. 그런데 나는 이 경세협회에 보면 이 이용감을 만들자면서 하나 더 무서운 논리 하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 자체 개발도 중요하지 않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려면 어떤 학문을 강화해야 되는가. 혹시 누가 말해볼 사람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기술 개발을 하면 학문을 하나 더 강화해야 될 학문이 하나 있다. 무엇을 강화해야 되는가? 누가 그랬어요? 방금 수학을 하냐면 누구세요? 이야, 저분 어디 교수 시켜야 되고 보니까. 어디 지금 교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대목을 알아버렸어요? 야, 이거 보통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 바로 다산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국민의 수학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된다. 수학을 모르고는 절대 자연과학은 발전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래서 다산은 이용감 산하에다가 하나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자. 산학서를 만들자.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산학서. 산학이 수학이에요. 여태 같으면 지금 옛날에 산수라 그랬잖아요. 산학서를 만들자. 산학서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수학을 보급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싹수가 없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서울대학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에 우수한 학생이 안 오는 거야. 그 머리 갖고 전부 의과대학 가버리고 법과대학 가버리는 거죠. 판검사 돼야 되고 돈 잘 벌려면 의사 돼야 돼. 기초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자연과학은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다산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 시절에. 그래서 산학서를 만들어서 수학을 보급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이유가 너무 멋져. 이 한번 보세요. 이 백봉지교 온갖 공업기술을 정교하면 모두 먼저 수리의 근본을 두고 있다. 수학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업기술을 개발하면 수학부터 해라. 기하학,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들의 집에 라디오, TV 전부 수학적 핸드폰 전부 수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퀴가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수학적 원리야. 이걸 지금부터 200년 사사는 정확하게 온갖 공업기술을 전개하면 모두 수학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 수학을 모르고 어떻게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 하나만 갖고도 노벨 자연과학상을 타였다는 자산이야 지금. 이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공자를 맹자를 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무서운 논리야. 백공지교 개본지요 술이다. 자, 도올크세가 한 시간 반 됐으니까 한 5분만 나는 쉴게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 다산을 우리가 이해하는, 전반적으로 다산이라는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인데, 제가 그 배경 설명을 조금만 아무래도 제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에 중국 경학사고,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여러 나라 싸웠고, 그걸 이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통일해 가지고 지금 만리장성이라는 게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라 때에 성립한 학문, 한나라 때 성립한 학문들을 대개 그냥 고주라고 부릅니다. 그때 경학이 성립하고 그것을 주석을 한 것을 우리가 고주라고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위진남북조를 거쳐서 불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당불학이 성행을 했다가 다시 수당불학을 치면서 송나라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외국에, 아까 박성무 선생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당신들 삼국유사는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냐? 셰익스피어는 다 읽었어도 삼국유사 읽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뭐냐면 너무 지금 외래적인 문명에 의해서 지배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실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이라는 게 영어의 번역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우리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송나라 때 오면은 거의 뭐냐면 이슬이 불교적인 용어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통 사상이 있다. 그걸 찾자. 그래서 주체 회복 운동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주자의 경학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자의 경학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주자가 이제 그걸 한 것을 우리가 신주라고 보통 그럽니다. 고주와 신주. 그러고서 이제 주자에 의해서 뭐냐면, 주자는 아까 말씀했듯이 그 이전에 수당불학의 어떠한 그 인식론에 의해서 세뇌된 지식인들을 다시 중국의 본래적인 사상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자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 이론적 틀이 뭐냐면 소위 이기론이라는 거예요. 이기론. 그 틀이. 근데 사실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리기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전혀 우리 유학과 관련이 없어요. 유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선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리다 기다 이런 논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불교에서 생겨난 말들이에요. 예, 불교에서 생겨난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이법계니 사법계니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게 이제 그 불교에서 생겨난 말들인데, 그런 거를 하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뭐냐면 이 주자라는 분이 기를 갖다가 우리가 심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전체로 기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심에서 본질적인 리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 심이라는 걸 갖다가 기로 놓는다면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초월적인 근원적인 본질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리라고 한다면 이거를 성이라 한다. 그래서 성이라 하는 것을 초월적인 인간의 기적인 어떠한 현실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본질주의가 있다 이거예요. 본질주의가.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 심 속에 성이라는 것을 리로서 아까 중리가 내 몸에 이미 구비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불교에서도 뭐냐면 선종에서 소위 말해서 그 배태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에 생기는 문제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본래적으로 부처님이 다 속에 들어있다. 그것만 그냥 너 깨달으면 곧 네가 부처다 그럴 적에는 부처가 네 속에 이미 들어있다. 너의 성 속에 이미 부처가 들어앉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의로 얘기를 한다면은 불교에서도 이거는 불교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성이라는 것을 어떠한 초월적인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원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적인 거라고 규정하고 들어갈 적에는 뭐냐면은, 그러한 본질주의는 인간을 결코 바르게 계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사는 이제 고주 신주를 다 뛰어넘어서 어떠한 행동적 인간, 현실적 인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인이라는 것도 단순히 어떠한 인간의 어떤 리적인 어떠한 성적인 그러한 하나의 본래적인 덕성이 아니라 인간관계 두 사람, 모든 게 두 사람 아니냐. 너와 나, 임금과 신하, 부부, 너와 나의 그 이인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오가는 모든 그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이 소통되는 그것이 바로 인이지, 어떻게 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인이라는 성이 내 속에 이미 들어있다. 그럼 인간은 그것만 자각하면 된다라는 식으로는 인간이라는 것은 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다사는 조선 왕조를 개혁하려고 했고, 그리고 새로운 경학의 사상을 놓음으로써 그의 실천 사상의 본질로 보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지금 이서일표라고 하는 목민심서라든가 이런 사상의 배경에 있는 경학 사상으로서 이게 들어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박성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박성무 선생하고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이게 정확한 건데, 그래서 아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근데 사실은 다른 게 또 같아요. 제대로 알고 보면 같은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박성무 선생님께서 이거 오늘 내가 아침에 우연히 읽었는데 이 양반 아마 처음 보신 모양이에요, 이런 논리를.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 논리는 저한테서 나간 겁니다. 저의 제자들의 논리예요. 이 얘기를 한 것은 거의 제가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되는데, 이 얘기의 시단, 사실은 이해를 하면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성무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고 이게 부정되는 게 아닌데, 오늘 아마 박 선생님께서도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성리학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현실이 아닌 인간의 가장 에센스의 성이 있다고 하고 그것은 리의 세계지 기의 세계가 아니다. 감정의 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도덕적인 중리가 구비된 존재다 하는 것이 이제 성리학의 가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리학적 가설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사는 이러이러고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학이라는 말로 규정할 때에 여기에 문제가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내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인데 실학이라는 말은 조선 왕조의 어느 누구도 자기 사상을 나는 실학이다 이렇게 말한 적 개새끼도 없습니다. 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반개 유영원이고 뭐 지금 북학파고 뭐고 뭐 이용후생 실용 뭐 이화조 실사고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실학운동을 합시다. 실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대꾸만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서울대학이고 온갖 지금까지 날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 실학이라는 말은 1930년대 바로 정인보 선생이 그 여의당 전설을 그야말로 위대한 분들이죠. 이 없어진 그때 뭐 저쪽 다 홍수가 져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이거 큰일 났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존해서 국민들이 이 위대한 우리 다산 선생 알아야겠다 하면서 1930년대에 그 여의당 전설을 발간하면서 문일평이니 뭐 그때 당시 하여튼 그 모든 정인보 선생 뭐 그런 당대의 최남현 최남선 선생 뭐 이런 유의 모든 사람들이 근대 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반개 유영원을 이 양반이 성호 이익 선생을 자기가 평생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반개로 해서 성호로 해서 다산으로 해서 그 뒤로 쭉 내려오는 이 흐름을 우리가 실학이라고 표현하자. 에? 그때 만든 말이에요. 근데 실학이라는 말 자체는 중용장구서에 나온다면 중용장구서에도 안 나와요. 이거는 중용이라는 말을 장구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중용이라는 말을 해설할 때 정자말로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 거기는 그것은 그냥 실한 배움이다 이런 정도지 실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경학자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식하게 왜 이게 실학이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근대 학문의 흐름을 예를 들면 미토가쿠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근세 학문을 갖다가 자기들의 흐름을 허학에 대해서 자기들은 실학을 하면서 근세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실학이라는 말은 니스가쿠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쓴 말이에요. 그거를 조선시대 때 우리 일제시대 때 학자들이 한국도 근대 문명이 발전됐다. 왜 우리가 근대 학문이 없냐? 그러고서 우리 조선 왕조에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지 않냐? 다산 선생이 주자학과 다른 어떠한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해서 우리 민족의 근대성의 맹아로서 조선 왕조의 후기에 임난 이후에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학이라고 보고 여기서 우리의 근대의 물줄기의 그 남상을 찾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요. 그런데 나도 그런 걸 틀렸다가 안 했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요. 옳은 말이.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암암리 그러한 근세 일제시대 때 이 실학을 만든 사람들이 암암리 실학 그러면은 반주자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자는 중세고 반주자학이 돼야만 근대가 싹 튼다. 그래서 근대성의 맹아론과 반주자학과 실학이라는 개념이 맞아떨어졌다 이거야. 그거를 같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근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근대에는 반드시 뭐예요? 모던에 대해서 전근대 아시겠어요?
전 근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전 근대를 우리가 중세라고 한다면, 전 근대를 중세라고 한다면,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봉건이다 그래요. 서양에는 이게 봉건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적에도 반주자하면서 봉건적 사상을 때려쳐야 된다. 그런데 일본 역사에는 근대성을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명치 유신과 연결된 근대적 흐름 이전에 소위 말해서 에도 막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벽한 봉건 제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지방 분권화돼서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거의 뭐 군사력이라는 게 완전히 행정 독립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서구 역사에서 중국의 주나라의 그 선진시대의 주나라의 질서 체제와 천자와 제후의 관계의 체제와 서양의 중세기의 피우달 시스템하고 일본의 에도 막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근대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봉건 체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치열한 중앙 집권 체제고 관료 체제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체제 안에서 일어난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근대다, 전근대다, 중세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다산이 중세기에서 벗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다산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근대적 사상가라는 서구적 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자, 됐어요. 그래서 자, 충분히 이야기가 되셨어. 내가 보니까 지금 그런 논쟁을 저와 도움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강명관 교수가 있는데, 지금 뭐 다산을 내가 지금 어제 그 대학에서 종강을 하면서 다산은 민주적 사고, 다산은 민주 주제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다산의 사상에는 당시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민주적 사고가 군데군데 많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야지, 지금부터 200년에 다산이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냐. 또 다산을 꼭 근대의 모든 요건에 충족되는 그런 학자다라고 볼 수.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도 초현대도 있지만은 구시대까지 지금도 우리 곳곳이 지금 잠재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완전히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새로운 인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도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산에서 근대성을 지금, 그건 왜 그런 역사를 해석하는 거니까. 자기가 내가 근대다, 근대주의자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산의 글을 읽어보고, 다산의 논리를 추구해서 보면, 상당히 근대적 여명을 많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뒷사람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지, 그걸 가지고 지금 근대냐 아니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실학이라는 말도 꼭 1930년이 나왔냐 그러면, 원래 실학이라는 단어는 좀 주자가 신주를 만들면서 그걸 실학이라 그랬거든, 또 처음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건 없어요. 대학에 보면 이게 바로 실학이라고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중용장구서에서. 중앙주서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언어를 호칭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이야기 아니라 학자들이 정리해내야 돼요. 도는 도울대로, 또 누구는 누구대로 각자 이런 걸 정리해서 학문적으로 밝혀야지. 요것 갖고 대중 앞에서 떠들어봤자 여기 정리가 안 되는 문제고. 대중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산을 실학으로서 규정할 적에 다산이 대변하는 그 건강한 실사구시적인 흐름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실학자로 규정해버리면 실학이라는 개념 속에 다산이 갇힌다고 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다산학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좁게 만들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은 무조건 여태까지 실학자, 아무 생각 없이 써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들으면 학지를 띄고 그걸 듣지를 않고 그 뭐를 얘기하려는지 듣지를 않고 예를 들면은 지금 다산이 아까 말한 성이라는 건 기호다 그러잖아요. 기호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성이다. 그거는 생지성이 아니고 맹자에서 고자가 다 한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맹자는 인간에게 원래 본래적인 어떠한 선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성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뭐냐면 고작 같은 사람은 이미 인간은 생겨난 대로가 그 사람의 본성이지 사람이 뭐 음식 좋아하고 뭐하고 이게 다 이런 경향성이 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서구가 말하는 근대적 인간, modern man, 이 근대적 인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를 추구하며 이게 뭐냐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없이 무조건 다산이든 뭐든 저기라면 서구적 기준에 따라서 이건 근대 사상이고 여긴 다 근대적 인간이 있고 근대적 제도가 있고 이런 개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우리의 새로운 근대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해도 좋은데 그 우리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서양 역사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도를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자, 표현을 달립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우리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공맹학은 인도인이라 그랬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 경이 필요 없습니다. 글자를 해석할 의미가 없어. 공자가 보여주는 모습, 공자가 하시는 행동,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게 인이고 예고 치고 뭐 인이예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글자만 남아있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해석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철학이 담기고 역사가 담기고 그래서 이제 학문이 되고 그게 경학이라고 이제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이 다산의 학을 전부 검토해보면 아까 이 도울께서 말씀을 잘했어요. 불교라는 이론은 인도권이에요. 인도 것이 당나라 뭐 수당에 들어와가지고 판을 쳐버리니까 중국 고유한 공맹학이 거의 지금 말하면 존재의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맹학의 존재의의를 새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까 주자학이다. 주자란 분이 거기에 불교적 이론을 많이 따다가 만들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이론이라는 게 상당히 그 기기묘묘하고 현현묘묘한 논리가 되니까 행동과는 거리가 좀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또 염려한 사람이 이제 다산이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다산은 지금 이 사서 오경을 정자, 주자가 줄을 내서 이 사서 집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이 송나라 학자들이 대체로 이런 말을 씁니다. 선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병. 선우병, 불교병을 앓고 있어. 그래서 유교 경전에서 이 선병을 제거해야만 그런 논리를 깎아내야만 본질적인 유교가 되고 그래야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공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제 뭐 상고고 복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여차. 그러니까 여기서 선병 제거하자는 거야. 즉 말하면 유교주의자들인 송나라의 선병을 보태서 성약이 됐는데 이 성약은 너무 좀 이론 위주다. 그래서 여기 선병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산은 군데군데 뭐 경전 해석원들 보면 이제 이 송나라 선유들이 이 선병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교를 다시 바로잡자는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저는 뭐 이런 논쟁에 가담도 잘 않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왜? 우리는 다산의 학문과 사상 속에 그걸 어떻게 규정해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하나라도 둘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고 옮겨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가자. 나는 주로 대체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역사성이라든가 곧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할 일이고, 내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 다사는 이런 점은 오늘도 실천할 수 있고 미래도 실천할 수 있고 미래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 다산의 어떤 참 세 가지 어떻게 해서 부패를 방지하냐가 기본 목표인데, 거기에 정신적인 것, 법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부 중지를, 부자가 되고 나면 도둑놈도 적어지고 사기꾼도 줄어든다. 그러려면 기술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바로 200년 전의 주자에게가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는, 그리고 누구 한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힘을 합해갖고 가야 할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이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다산 사상의 결론으로 어떻게 쓰면 이 부패를 막냐, 어떻게 쓰면 이 비도덕적, 이 정말 비리, 이 판이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갈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것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박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목민심서를 주로 말씀하실 텐데, 그 목민심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산은 애민사상이 투철한 사람이고 당대의 어떠한 우리 민중의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지식인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열정 속에서 산 사람이고, 그 열정뿐만 아니라 고뇌, 그것을 자기가 당장 뜯어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면서 백성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어떤 벙어리 냉가슴을 안고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산 사람인데, 단지 내가 아까 그 박성훈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논쟁을 대중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아까 실학 문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거기에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은 모든 대중 강연이든 뭐든 간에 정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정확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실학이라는 개념적 규정에 서구적 요소를 걷어내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다산이 선병이라고 깐다고 그러지만 선병적인 요소가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동서 사상사를 다 통틀어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근대적인 사상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산이 부정하려고 했던 주장하기야말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훨씬 더 근대적 요소가 강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 아까도 저기에 우리가 주리론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럼 대개는 주리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산이 까는 겁니다.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리론이라는 생각 자체가, 그것 자체가 아주 극히 서구적인 논리라고.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네가 바란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이 작동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도덕적인 명령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은. 그러면 남인들은 아까 권철씨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상사적으로는 그 퇴계하게 그 남인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히려 쉽게 수용해요. 그런데 다산은 그 당시 뭐냐면 천주시리와 더불어 기하 원본이라는 이 중요한 이 책이 같이 들어옵니다. 유크리트 기하학의 원전이. 근데 여러분들이 기하 원본을 제대로 읽으면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지금 수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도 이 사람은 수리로 풀어요. 아주 그 이전의 의리지학하고는 좀 다른 이 사전이라는 원리를 내세워서 치밀하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이쪽 방면에 그 이서일표적인 면에 저기지만은 나는 평생 여의당 전수의 경서를 난 다 읽었어요. 그 사람의 경학적은 내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알지만 다산의 문제의식을 도저히 난 실학이라는 그 좁은 틀로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산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대적 인간이 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대적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포스트 모던 별의별 지랄 그거 다 얘기하는데
왜 지금 와서 우리가 근대적 인간을 되려고 하고, 여러분, 근대적 인간이 뭐예요? 계산에 밟고, 그러니까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냐면 다산을 우리가 새롭게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다산학 그 자체를 우리가 정직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이 해결하려는 그 사람의 시대의식이 뭐였냐. 그 사람이 살아간 시대의식 속에서 이서일표의 내용은 내가 보기에 나는 너무 경악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서일표를 내가 안 봤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박성구 선생 강의 듣고 내가 이서일표를 대강 다 일주일 동안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내가 다산한테 무릎 꿇고 내가 아까 그 시를 쓴 거예요. 이서일표 읽고 나서. 다산은 정말 위대하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이, 박성구 선생님이 내가 내 집안 자랑하려고 두 줄 세웠다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평생 다산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산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조차 난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 아니, 해남윤 씨와, 내 정직하게 합니다. 해남윤 씨, 우리 할머니와 이 관계를 얘기한 거, 급히, 몇 개월 내에, 몇 개월. 웃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얘기. 몇 개월 내에 내가 한 얘기예요. 이것은 나는 나 나름대로 다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나는 다산을 우습게 알았어요. 이 사람의 경악사상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지금 나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다산학을 열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다산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한다. 다산만큼 이렇게 각방면으로 나는 경세유표를 읽고 나서 비로소 내가 승복했어.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경세유표라고 그러지만 보세요. 경세유표라고 하지만 이게 경세유표라는 거는 보세요. 이 경세유표라는 게 세상을 경략한다. 세상을 경륜을 세상을 새롭게 침해하는 어떠한 경세에 자기가 마지막 죽을 각오를 하고 유라고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낭기는 임금에게 올리는 표다 이거예요. 이게 표라. 그런 거 쓴 건데, 처음에 이 책의 원 이름은 경세유표가 아니고 방례초본이라고 그랬어요. 방례초본. 이 책의 이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내 시에도 써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삼례에 가장 중요한 게 주례라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한 책이 있습니다. 이 주례. 근데 이 주례라는 책은 지금 우리 경학에서는 전한이 끝나고 후한으로 바뀌는 사이에 왕망이 만든 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서 뭐냐면은 왕망이 유흠이라는 학자와 같이 짜고서 새로운 신왕조를 개창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 제도를 만든 게 주례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주례를 보면. 그런데 이 목민심서를 쓰고 나서 나는 목민심서도 보고 나서 다산을 피 웃었어요. 목민관한테 너 심서 마음에 요새 만약 네가 말하는 이걸 고칠 마음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심서를 써놓은 거 뭐하냐는 이거야. 지금 이게 처절한데 심서 가지고 되냐? 내가 다산 보고 너 미친놈이다 이 새끼야. 지금 이 처절한데 심서만 써도 되냐? 근데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보니까 경세유표 이 책을 보니까 주례에 비해 이걸 부정하고 우리나라의 예를 이거는 국가 제도예요. 이거를 다시 구성하겠다. 그래서 주례에 대해서 방례라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방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거창한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무서워서 우선 초본을 만든다. 왜? 이것은 계속 다시 쓰여져야 돼. 나에게서 완성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 가야 할 새로운 왕조의 설계. 그래서 방례초본이라고 했고 이것을 나중에 이 사람의 경세유표로 고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떠한
이걸 보고 다사는 역시 무릎 꿇을만 하다 내가. 진심으로 나는 그러고서 내가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상가의 고뇌라는 게 다산도 고민했고 지금 박 선생님도 광주 사태부터 뭐 우리 민족의 아주 내가 어떤 정부를 거슬리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박 선생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돌은 그야말로 구한 말에 그 유자 대마도 가서 죽은 사람 누구야? 최익현과 같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 선생님 말로 최익현 같은 그런 삶의 자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박성무 선생님이야말로 그런 정말 최익현 그런 의로운 어떠한 삶을 사시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산을 미화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실학자로 만드는 건 개똥이라는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산은 전 세계의 실학자로서가 아니라 다산학으로서 다산학의 영주로서 다산학의 근원으로서 그리고 전 세계를 다시 개편할 수 있는 민중의 사상가로서 인류사에 내놔야 된다. 이제 제대로 말하네. 그러면 그 본체에 있어서는 나의 얘기가 더 크고 더 존경하자는 얘기인데 과거에서부터 이경도 이래로 전부 실학 해가지고 일본적인 사관에 의해서 실학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내 소리만 들으면 나보고 개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친구 성유관 이거 누구야? 그런 사람들이 이명택인 이런 사람들 나면 뭐 학질이야. 근데 자, 이야기 마칩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강의가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정식으로 본인이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는 경학자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여의당 전세에서 다산의 경학은 많이 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표이서, 경세일표, 목민서, 의문심서는 뭐 이제 전혀 안 받지 않겠지만은 대강 봤는데 그 깊은 의미를 그렇게 참 중요하게 안 여겼는데 이번 이 강의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그 양반하고 한마디 하려면 나도 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금 일표이서를 읽어보니까 이 경학에서 보는 다산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도올 같은 이런 학자가 다시 일표이서를 읽어서 그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 이것이 금년도 얻은 소득이야.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목민심서나 경세표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우리는 애초에 경학보다는 사실 저는 거기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또 경을 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천지가 안열이 생기는 거야. 이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부 어려서 주자로 배웠거든. 주사사소경을 배웠는데 이 다산의 경을 읽어보니까 이 양반도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 책 맞아.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또 다산의 철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산 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산은 경학을 본으로 보고 아까 경세학, 일표이서를 말로 보고 그래서 본말이 구비돼서 대강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 생애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양쪽을 봐야 되는데 양쪽을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언제 방대하고 지금 뭐 경세표만으로도 40권 목민심서로 48권 훈문심서로 30권 이게 그렇게 또 난해한 한문으로 돼서 번역으로 보는 것도 어렵지만은 한문으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전 우리 도울이나 보고 그러겠지만은 앞으로 이 전체부터 특히 내가 마지막 말에 나는 애초부터 우리는 주자학, 뭐 양명학, 아까 공명학, 수사지학, 뭐 참 불교학, 유교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뭐 지금 흔히 태계학이라고 하고 율곡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학을 붙일 수가 없어. 내 견해로는. 그분들은 주자하류지.
주자학에서 거의 벗어난 거 없습니다. 뭐 글자 한두 개가 설명하고 해석했을 뿐인데 이렇게 경세입도 이 경세학에서의 새로운 세계 또 경학에서의 그래도 주자가 와 배치되는 이야기들을 해서 이걸 합해서 우리는 다산학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다산만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학을 이루고 온 사람이 없어. 근데 다행히 오늘 이 다산 안에 이 강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올께서 좀 다산학을 세계의 최고 학문으로 만들자. 우리 박수 치고 그럽시다. 아까 다산이 주자학의 근본적인 주자의 주의 주석에 있어서 주자의 주석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런데 경학사상을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다산은 주자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주 크게 보면 그 사람이 쓴 메시 서평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거든요. 서경의 근고문 논쟁에서 뭐가 위조고 날조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논쟁이 걸쳐 있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아주 근원적으로 성리학 그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논리에 가면 다산은 옹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의 근본을 허물지는 않아요. 해석이 있어서 주자를 뛰어넘을 뿐이죠. 주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경학적 세계관의 총체적 구조를 근원적으로 붕괴하는 것은 이 다산이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학으로 안 간 거예요. 아예 그 정학종 같은 사람이 이미 그따위 개똥 같은 거 다 유학이고 때려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더 동학으로 가면 더 이상 그렇게 갔고 그런데 이 다산 선생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아까 그 실학이라고 해도 그거를 반주자학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더 포괄적인 맥락 속에서 다산학이 말하는 실사구시적 측면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소피스케이트된 논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자 전설을 전체를 들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부를 깊게 안 한다는 거야, 내가 보면. 내가 읽은 책만큼 읽고 나랑 얘기를 하면 내가 상대를 해주겠는데 근본을 읽지 않고 나를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자, 오늘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나는 안 잡을 테니까 그것 좀 말아. 그래서, 박성무 선생님의 위대한 거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말하는 거를 다 시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불협장, 장유를 떠나서 정말 친구다. 이렇게 즐거운 이게 진정한 토론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오늘 돌아가실 거고 이 다음 시간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그 목민심서는 정말 천하의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목민심서에 관해서는 제가 거의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